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또다시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죠. 대신 저녁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서 4명까지 이용할 수 있게 완화했는데요. 방역 강화와 백신 접종 확대, 과연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 2,052명,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또 연장. 참 이 힘겨운 시간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잡히지가 않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하나는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은 상태에서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이게 이제 휴가철도 맞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를 너무 우리가 오래 겪으면서 긴장이 극도로 사실 이완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완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게 이제 코로나가 늘어나면 원래 사람들의 모임이 스스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향이 사실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오히려 수도권은 이동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어차피 이제 전파가 돌파 감염이 되었던 신규 감염이 되었던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이제 감염이 될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통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디선가 폭발적으로 대규모 그러니까 1,000명 단위로 뭐 몇백 명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의 점점이 곳곳에서 모여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확진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주로 지인이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 확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대책을 쓰더라도 단기간에 잡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델타 변이 영향도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방역 상황이 저는 델타가 우세종이 좀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요?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방역 상황이 괜찮으면은 우세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는데 방역 상황이 계속 나빠지게 되면은 전파력이 빠른 녀석이 우세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계속 방역 상황이 통제가 안 되면서 이제 4차 유행이 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진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델타 변이의 영향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도 있어 보이고 이러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의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4단계 또 연장된 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인내 한계에 달았고 국민들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이런 조치밖에 없습니까? 이런 조치 아니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2,0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역대 3번째입니다. 역대 최고치가 지금으로부터 지난주 수요일에 2,223명 그러니까 4차 유행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고치였고 오늘 역대 3번째고요. 어제가 역대 2번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최고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특정 대학의 일부 분들이 위드 코로나 또는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위드 코로나 또는 이제 전문가들이 출구 전략, 이제 외국에서부터 이제 출구 전략, 그러니까 엑시트 플랜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엑시트 플랜이라고도 부르기도, 엑시트 이제 플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신규 확진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위중증 억제에 중점을 두자. 그걸 위드 코로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일성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확진자가 얼마 나오는지에 상관없이 용인하자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용인을 하고 초점을 위중증 사망자에게 맞춰서 그분들이 희생이 안 되도록 하지만
확진자는 용인을 하면서 감기 수준으로 관리하자. 지금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인 것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나라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이분들이 말하는 논리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겨울에 독감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사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완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첫째 우리나라는 겨울에 독감일 때 치명률이 0.1%. 그러니까 1000명이 감염이 되면 1명이 돌아가시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0.1%. 그러는데 오늘부터 지난 30일 동안의 치명률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0.2748이 나옵니다. 잠깐 코로나 치명률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치명률이. 그다음에 오늘부터 지난 60일 전까지를 계산해 보면 치명률이 0.235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0일이 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황이 다소 나쁘다는 거죠. 상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감 수준보다 높잖아요. 지금 2배 이상인데요? 2배 이상 높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겨울 독감 시즌에 되면 예식장은 50명 이상 모이지 마라. 4단계 할 테니까 모든 영업소는 다 닫아라. 학교도 닫고 그다음에 대학은 전면 비대면 강의하고 그다음에 타미플루 같은 좋은 약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은 거의 좀 설명을 시켜드린다고 하면 계엄령 수준이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데도 치명률이 얼마라고요? 네, 훨씬 높잖아요. 2748, 최근 30일. 그러는데 만일에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를 하고 겨울 독감처럼 마스크도 열고 모든 것을 일상생활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자 어제 하루 사망자가 13분 나왔거든요. 13명? 오늘 하루 사망자가 6분이 나왔어요. 어제 위중증자가 24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중증자들 중에서 비율이 50대, 40대, 30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 용인하고 위드 코로나를 가는데 겨울에 우리가 하듯이 마스크 다 열고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 이상 나올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위중증자는 언제나 일정 비율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럼 언제 위드 코로나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언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때 이제 언제 갈 거냐라고 하는 게 백신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 하면 백신은 위중증 및 사망을 막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위중증 사망을 막아주는 거예요. 감염을 막아주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70%다 80%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감염자 수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치명률이 이제 독감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지금 영국이나 싱가포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와 영국은 당장 이제 우리는 백신 접종이 상당한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나와도 돌파 감염이다 뭐다 해서 나와도 겨울에 독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1차 접종이 지금 1차 접종이 48.4%, 2차 접종이 21.7%밖에 안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하면은 전 국가가 엄청난 혼란과 위기에 빠져들 겁니다. 아마 경제도 아마 거의 회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려면 1차 접종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1차 접종만으로는 우선 70%는 되어야 되고요. 70%.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차 접종이 더 중요한 국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2차 접종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마스크를 잘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 그다음에 마스크에 대한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2차 접종이 훨씬 중요하고 2차 접종이 되어야만이 이제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1차 접종 더하기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백신 접종률이 낮아도 지금과 같이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국민들이 열심히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써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주장하지만 위드 코로나의 첫 변곡점은 전 국민 대비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 그게 언제쯤 우리는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을 보면 언제쯤 가능해지나요? 이제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70%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 달 당겼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10월 말까지 전 국민이 2차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접종을 70% 마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말에 2차 접종을 다 마치니까 제 생각으로는 9월 한 10일? 9월 달이나 9월 중순 이렇게 되면은 전 국민 한 70% 접종이 1차 접종은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추석 됩니다. 전 정도면 1차 접종 기준 70% 가능할 그렇습니다. 거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전문가들이 이제는 마스크 착용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 위드 코로나는 너무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때도 마스크를 잘 써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뭐 백신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모더나 있지 않습니까? 뭐 시기별, 일정별 물량이 지금 부정확하다 우리는 논란이 많은데 모더나는 그럼 어느 정도 우리는 들어올 수 있게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모더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 당국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총량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들어오기로 했다 또는 앞으로 확답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모더나가 확답을 한 거를 못 지켰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모더나의 확답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하기는 좀 이런 측면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10월 말까지 2차 접종까지를 한 국민 70%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이자라든지 또는 모더나도 들어오겠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면은 노바백스라고 하는 백신이 있어요. 노바백스.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한 군데도 긴급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내기 위해서 서류 심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아마 당국도 확인은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좀 이렇게 알아보면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백신의 수급 상황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만일에 이제 노바백스가 긴급 사용 승인이 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백신이 상당히 이제 충분해지고 요즘에 우리나라 백신이 하루에 적을 때는 60만, 많을 때는 거의 1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백신 접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까지 승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200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달만 하더라도 거의 뭐 6천만 명을 맞출 수 있으니까 전 국민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오기로 한 화이자, 그다음에 만일에 노바백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굳이 모더나가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모더나가 들어오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그런 일정에 맞춰지고 우리도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는 그 단계가 향후에 한 달 정도면은 뭔가 수가 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바백스의 긴급 사용 동향을 좀 잘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요. 모더나 기왕에 왜 다른 나라는 계약서를 공개해서 일정별 물량이 다 나왔다는데 우리만 그게 안 된 게 우리의 뭐 계약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안 그런 겁니까? 이제 계약서는 원래 당사자가 아니면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약서가 지금 공개되었다고 하는 거를 당국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국의 얘기는 이거예요. 미국 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그 이외에 노바백스나 이런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할 때 정부 재정에서 1조에서 2조 정도씩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우위의 상태로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타 국가들은 거의 우리와 유사한 계약이 체결되었을 거라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국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네. 특정 국가의 계약서, 그 계약서는 그 국가가 좀 더 유리한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당국도 그것은 미국 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수퍼의 계약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좀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신 상황, 코로나 상황 잘 들었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